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엔드노트 20일 정기교육 시간이고,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인규정 도서관의 이승재 사서입니다. 오늘 정기교육은 엔드노트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부터 기존에 활용을 해보셨던 분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들으실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총 5개의 목차인데, 첫 번째는 엔드노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되겠고, 2번, 3번, 4번 과정을 이제 순차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보를 실제적으로 수집하는 과정들, 네, 3번이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4번에 MS 워드 참고문헌 작성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집하고 관리한 레퍼런스를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논문을 쓸 때 내 참고문헌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합니다. 그 마지막에 랩업, 그래서 정리를 하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논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막 연구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상 연구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출력해서 보관하거나 뭐 PDF로 저장하거나 이제 뭐 태블릿으로 보시거나 잘 하세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연구물의 양이 많아지면은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데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기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디에 뒀지 하면서 다시 재검색을 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연구의 시간을 굉장히 다른 곳에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신없는 폴더 이름들과 정신없는 파일 이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불리는 게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안에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이 한 종류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이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 한 위키피디아에 보면 한 15종에서 20종 정도 이게 전 세계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크게 유료로 이제 비용을 주고 사는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보시는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과 레프웍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무료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이 이제 조테로나 맨들레이나 뭐 페이퍼스 등등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서관에서 엔드노트를 구독을 해서 여기 이제 재학 중이시거나 재직 중이신 분들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엔드노트를 구매해서 제공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래쪽에 보신 그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드노트는 이제 수집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잘 됩니다. 다양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레퍼런스 수집하기 굉장히 좋고요. 관리하는 기능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실 find full text라던가 중복 레퍼런스 찾기 이런 기능들을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인용 작성에서도 인용 및 참고 문헌 생성이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고 학술지마다의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유료 프로그램을 쓰는 장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직접 사서들이 교육도 해드리고 있고 관련된 서비스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보고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이미 다들 확인을 하셨을 테고요. 잠시만요. 강의 자료가 보이지 않으시다고요? 예. 화면 공유되는데 검정색 화면이라서 강의 자료가 보이지 않으신다고요? 그러실 리가 없는데 지금 화면 공유는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시 한번 PC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강의 자료는 그 이미 안내가 나가 있었지만은 저희 교육 신청했던 곳에 가시면은 하단 쪽에 교육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 번 더 공유는 드릴게요, 지금요. 잠시만요. 네, 지금 강의 자료는 지금 채팅창으로 이제 보내고 있으니까 이제 요거 받으셔서 쓰셔도 되시고, 네, 교육 신청했던 게시판에 가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도 가능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 계속 드리면은,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이제 설치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치를 하실 수 있고, 이미 설치를 하셨을 텐데,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PC마다 다 설치를 해두시고 쓰시면 되세요. 내가 사용하는 PC마다 MS 워드가 설치가 되어 있듯이, 그냥 모든 PC마다 엔드노트 프로그램 다 설치를 해두고 쓰시면은 내가 이동을 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PC마다 다 설치를 해두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존 버전, 예전 버전부터 써오셨던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세요. 그러신 경우에는 오늘 배우시는 21 버전과 이전 버전 간에는 약간의 호환성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엔드노트를 써보시는 분들은 이 페이지는 이렇게 참고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내용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용어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고 갈게요. 첫 번째,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라는 용어들은 문헌의 요약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원문 PDF를 모으는 게 아니에요. 원문 PDF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그 문헌이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문헌의 요약 정보를 가지고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이시는 우리가 이제 저널의 가장 하단에 있는 레퍼런스 목록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록들을 수집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레퍼런스 보통 인용의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 레퍼런스를 어딘가에 모아놔야 될 텐데 그 모이는 장소가 바로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모이는 곳, 레퍼런스가 저장되는 폴더가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드노트에서 라이브러리라고 하게 되면은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의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폴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요건 이따 뒤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눈에 잘 보이실 겁니다. 세 번째 아웃풋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저널마다의 인용 정보 표기 양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용 표기 양식을 이런 식으로 쓰는 학술지가 있는가 하면 뭐 저자 다음에 연도 이렇게 표기하는 순서들이 서로가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한 번에 통일성 있게 바꿔주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따 뒤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 필드 코드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엔드노트에 어떤 정보를 수집을 했을 때, 이거를 MS 워드에다가 이제 넣어서 내 참고문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뭔가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매크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드 코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뒤에서 보시면은 아, 요 부분이 필드 코드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엔드노트 화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생겼고 이제 앞으로 쓰시게 되면 계속 이런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화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은 크게 3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가장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은 엔드노트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몇 개의 레퍼런스가 모여져 있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레퍼런스를 라이브러리에 넣어놨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 몇 개의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는지를 이렇게 그룹핑해서 보여주는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 올 레퍼런스가 지금 44개라고 이렇게 보여져 있는데 이 44개가 들어가 있는 거를 리스트업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가운데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열이 되겠습니다. 44개가 리스트돼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리스트업 된 것들 중에서 내가 하나의 레퍼런스를 선택을 했다. 라고 하면 이 레퍼런스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게 가장 우측에 있는 Summary Edit 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3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좀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라이브러리 생성을 해서 한번 실제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생성을 하실 때는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New를 선택하시면 하나의 라이브러리 생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엔드노트를 실행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팝업창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Creator New Library라는 메뉴가 바로 등장합니다. 두 개가 동일한 메뉴니까 뭐 크게 상관없이 둘 중에 편하신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하시는 PC에 설치된 엔드노트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시겠고, 엔드노트가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윈도우의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은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 중에 엔드노트가 있겠죠? 그래서 엔드노트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앞전에 교환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를 누르셔도 되시고 파일에 뉴를 누르셔도 되세요. 편하신 쪽으로 클릭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러리를 누르시게 되면은 어느 경로에 저장할 건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쭉 쓰시면서 이제 내가 넣고 싶은 저장소에다 이제 잘 넣으시면 되세요. 근데 오늘은 교육이니까 좀 보기 편하게 바탕화면 쪽에 좀 저장을 해보고요. 기본 이름은 myendlibrary.enl인데 이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맨날 워드 문서 만들 때 문서 1, 문서 2, 문서 3 이렇게 만들면 그 문서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마다 내가 파일명을 지정하는 나만의 규칙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파일을 만든 날짜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뭐 프로젝트명을 입력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월이 있다? 그러면 그 전월명을 입력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목적들을 두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교육이니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자, 저장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열로 구성된 엔도트 라이브러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맞고 이렇게 비어있는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든 상태고 이제 레퍼런스를 수집할 준비가 된 거죠. 여기까지 하신 작업은 사실상은 그냥 워드에서 새 문서 하나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새 문서를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엔도트 라이브러리는 내가 지정한 파일 이름의 ENL 형식으로 생성이 되고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바탕화면 쪽에 저도 지금 제가 지정했던 이름의 파일과 폴더가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파일과 하나의 데이터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는 독특하게 하나의 파일로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로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파일 하나, 폴더 하나.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내가 파일을,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전달한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보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보내면은 받는 쪽에서 열을 때 에러 메시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를 압축을 해서 한 번에 다 같이 전달을 해주셔야지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른 PC로 옮겨가면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역시나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를 동시에 갖고 가셔야 되고 클라우드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구글 드라이브라던가 원드라이브라던가 뭐 드랍박스라던가 요새 이제 이런 것들에다가 많이 이제 내 연구 저작물들을 저장을 하고 계시죠.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할 때도 역시나 두 개를 동시에 올리시는 게 맞고요. 라이브러리를 실행하실 때는 웹하드, 클라우드 상에서는 실행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를 클라우드 상에 올려서 내가 다른 PC에 갔다 하면은 그 다른 PC에서 내려받아서 내 PC로 내려받아서 작업을 하신 뒤에 다시 클라우드에 백업을 하시는 용도로만 쓰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엔드노트 공식 홈페이지도 나와 있는데 이게 저장 방식이 일반 파일 하나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워드나 파워포인트는 파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저장이라 클라우드 상에서 실행하고 그냥 거기서 저장해도 바로바로 잘 저장이 됩니다. 근데 요 엔드노트는 파일과 폴더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저장이 잘 안 돼요. 딜레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업을 클라우드 상에서 실행을 하고 작업을 해버리면은 내가 뭐 레퍼런스 한 10개를 더 수집을 했는데 그 10개가 사라져 있거나 수집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나중에 열려고 하면은 뭐 엔드노트 에러 그냥 이런 메시지만 그냥 등장을 해요. 뭐 어떤 에러인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클라우드는 백업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고 내 PC에 내려받아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라이브러리 파일 전달 방법이 아까 전에 압축을 해서 전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꼭 압축을 하는 것 자체를 엔드노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엔드노트 자체에도 파일에 컴프레스 라이브러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확장자명이 enlx라는 파일명으로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enlx 파일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내가 우리 기관 연구자들만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연구 기관들과 같이 공동 작업을 하다 보면은 다른 연구자가 나한테 enlx라는 형태의 파일을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enls 파일은 엔드노트에서 압축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PC에 엔드노트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파일을 더블 클릭만 하시면은 자동으로 엔드노트 프로그램의 압축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로 딱 풀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한번 수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펀메드에서 검색을 한 뒤에는 이렇게 수집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창 하단에 보면은 send to라는 버튼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이 send to 버튼을 누르면 4개의 메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누르시고 그렇게 되면은 옵션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나타납니다. 바로 몇 개까지 내보낼 건지 건수를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수를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create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돼요. 그 파일을 열기로 해서 실행을 하시기만 하면은 내가 지정한 개수만큼 엔도트 라이브러리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까지만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펀메드에 접속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에 메인 화면에 보시면은 소장 자료라고 이렇게 검색 탭이 들어가 있는데, 이 소장 자료 옆에 보면은 여기 펀메드라고 이렇게 탭을 눌러서 활성화 시킬 수 있으세요. 자주 쓰시기 때문에 여기다 달아놨고, 펀메드 여기서 바로 검색어로 입력해서 검색도 가능은 하지만, 여기 펀메드 홈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펀메드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검색 교육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검색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아무거나 입력할게요. 선생님들도 그냥 내가 원하는 키워드 아무거나 입력을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검색을 해서 5382건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렇게 펀메드에서 검색한 화면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 하시다가 뭐 궁금하시거나 잘 안 되시거나 한 거 있으시면은 줌의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셨으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검색된 정보를 엔드노트라는 곳으로 수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는 내가 웹에서 펀메드를 검색한 화면이 하나 있어야 되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엔드노트 비어있는 라이브러리를 그냥 이 상태로 열어두면 돼요. 이렇게 그냥 열어만 두고 그냥 앞쪽으로 그냥 웹브라우저를 이제 활성화 시켜놓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뭐 아니면 난 같이 보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뭐 화면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뭐 이런 거는 다들 아실 테고. 자, 그럼 이제 수집을 할 때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검색창 하단에 있는 Send to라는 버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Send to 버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Send to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 자, 그러면 이제 셀렉션 옵션이 등장합니다. 근데 왜 등장했느냐? 지금 제가 검색한 거는 5,000건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몇 건까지 당신이 수집을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All results on this page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1번 검색부터 이제 이 페이지에 나온 것만 말을 하는 건데, 펀메드는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주기 기본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만 돼 있는 게 all result on this page가 되겠고, all result는 전체 검색 결과예요. 전체 검색 건수. 근데 이게 10,000건이 넘어가면은 10,000건 이상은 수집이 안 됩니다. 딱 10,000개까지만 돼요. 그 10,000개의 기준은 1번부터 10,000번까지 정렬된 순서대로만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셀렉션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셀렉션은 요 숫자 1번 위에 체크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체크할 때마다 셀렉션이 점점 카운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셀렉션 하셔서 수집도 가능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all result on this page로 그냥 다 같이 맞춰놓고 한번 10개만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result on this page를 해두시고 create file을 눌러보시게 되면, 저는 지금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쓰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이 나타났고요. 뭐 크롬 쓰시는 분들은 좌측 하단에 이렇게 버튼이 나타났겠죠? 다운로드 창이.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신 게 폴더 쪽에 가시면은 이렇게 mbib라는 확장제 파일이 있는데, 요거를 실행을 하시거나 열기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열어놨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정보가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 잘 되실까요? 네, 잘 안 되시면은 메시지 주시면은 확인 드리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렇게 이제 한 번에 10개를 수집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수집은 잘 안 해요. 예, 이렇게까지 막 수집하는 경우는 뭐 체계적 문헌고사처럼 많은 양을 수집할 때는 그냥 쭈룩쭈룩 수집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아티클에 하나에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뭐 아무 아티클 하나 들어가 볼까요? 네, 하나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쭉 타이틀가 초록을 읽게 되죠. 쭉 타이틀가 초록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파시는 거는 이제 원문을 보시겠죠. 요것만 봐서는 일단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 있는 Find It을 이용하셔서, 예,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자원이랑 연결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성인규정에서 보고 있는 풀텍스트 파인더를 통해서 요 링크를 누르시면 원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으시죠. 이 중에 아무거나 누르셔도 다 똑같은 원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열어서 이제 원문을 보면서 이거를 수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떠올리시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이 아티클의 경우에도 send to의 citation manager 클릭하시고, 이렇게 샌드 투의 사이트 메뉴를 클릭했는데 이번에 셀렉션 옵션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티클 하나니까 이때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크리에이트 파일을 누르시고 생성된 파일을 역시나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정보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자, 우리가 지금 앞전에 10개를 수집했는데 10개는 지금 보이지 않고 한 개만 보여요. 좌측에 그룹 패널이 첫 번째 그룹 패널이었죠. 그룹 패널을 보시면 지금은 imported references라는 곳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수집한 것들이 imported references라는 임시 그룹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개수는 all references에 가시면은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검색했던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1페이지니까 여기 페이지 하나 넘기려면 여기 맨 위에 내비게이션 바가 있거든요. 내비게이션 바에서 하나 옆으로 누르시면은 이 페이지로 넘어가요. 이 페이지. 이 페이지를 한번 다시 수집을 해볼까요? send to의 citation manager 하시고 all result on this page. 간단하시죠? 이제 메뉴가 딱딱 보이시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create file 눌러서 바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다시 imported references가 10개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imported reference는 가장 마지막에 수집한 건수만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수집한 거는 imported references에서 전체는 all references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시다 보면은 우측에 썸머리와 에디트 탭에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보는 화면처럼 초록이 없는 경우는 이거는 그냥 초록이 수록이 안 돼. 초록 자체가 없는 아티클이었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초록이 있는 아티클들은 이렇게 잘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초록까지 쭉 리딩을 우측에서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 썸머리 탭 옆에 보시면 에디트란 탭이 보이실 거예요. 에디트 탭 눌러볼까요? 썸머리 탭 옆에 있는 에디트란 탭. 자, 에디트란 탭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항목들의 어떤 필드들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는지를 전체적으로 스크롤 내리면 다 볼 수 있어요. 아, 초록이라는 곳에 이렇게 초록 정보가 들어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클릭만 해도 각각의 필드로 자동으로 이렇게 정보들이 다 들어와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라는 템 이름 자체가 편집이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뭐 어서나 이어 어떤 항목이든지 필드에다가 커서를 한번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은 커서가 깜빡이는 걸 확인할 수 있으세요. 커서가 깜빡이는 거는 우리가 뭐 일반 워드나 뭐 엑셀처럼 편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키보드를 가지고 편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수정을 하거나 추가하실 수 있게 되고 작업이 끝나면 여기 세이브 버튼이 있습니다. 세이브를 누르시면은 내 한 작업들이 잘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에디트 탭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은 모든 필드가 다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비어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펌매드도 여기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내보내줄 필요도 없고 어떤 정보들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비어있는 필드들이 있어요. 늘 비어있는 필드들이 어디냐면은 여기 보시면 뭐 레이블이라던가 또는 여기 리서치 노트 뭐 이런 건 늘 비어져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리서치 노트를 활용한다. 그러면 뭐 나만의 코드를 넣어서 만들어서 뭐 1번 코드는 뭘로 이제 지정을 하겠다. 뭐 해서 이 아티클에 대한 어떤 주기를 입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입력이 끝나면 세이브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티클마다 내가 뭔가를 기억을 해놔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주기를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이 주기들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서치 노트가 표현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면 참 편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바로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끔 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어서, 이어, 타이틀 이렇게 열 항목명이 있을 텐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열의 항목명, 어서, 이어, 타이틀 이 항목명에서 우클릭을 하시면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필드들을 체크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 리서치 노트를 활성화시켜 놓은 상태예요. 요거는 계속 전부 다 활성화시킬 수는 없고요. 개수가 맥시멈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딱 되면은 전부 다 나머지가 다 비활성화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활성화시키거나 체크를 다시 해제하면 없어지거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리서치 노트를 이렇게 보여주게 해서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또 장점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2번 뭐 주기를 또 입력합니다. 뭐 2번으로 코딩한 거를 세이브를 해놔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나름해서 이렇게 쭉 아티클별로 이제 부여를 해주게 되면은 나는 1번으로만 주기해 놓은 것들을 모아서 보고 싶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 여기 저자명, 이어 타이틀, 요 항목명, 열의 항목명을 클릭할 때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바뀌게 됩니다. 연도도 마찬가지로 느린 거, 빠른 거 이렇게 될 수 있고 타이틀도 마찬가지예요. 리서치 노트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비어 있는 게 제일 위에요. 무조건.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순서대로 매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아티클들만 쭉 모아서 순서대로 잡아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리서치 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어서 이어 리서치 노트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는 리서치 노트가 맨 앞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열에서 제일 앞쪽 왼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하신 경우는 요 열의 항목명을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꾹 누르고 있은 상태에서 옆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꾹 누르시고 이동을 해서 내가 놓고 싶은 곳에 놓으면은 이 열의 항목명이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로 열은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작업이 다 끝났으면은 대부분 우리가 뭐 워드든 파워포인트든 어떻게든 파일에서 이제 세이브를 하고 종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엔드노트는 이 세이브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엔드노트가 쓰는 세이브는 요 에디트에서 하는 세이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수집을 21개 끝냈으면 그냥 닫으면은 이미 저장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내가 파일에서 오픈 라이브러리 메뉴, 그러니까 불러오는 거죠. 예, 파일 메뉴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내가 저장한 라이브러리 파일, ENL 파일을 열으시는 거예요. 데이터 폴더 여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폴더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ENL 파일을 열기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내가 아까 수집했던 21건이 잘 남아있는 상태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는 바로 수집하자마자 저장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수집만 되면은 나머지 것들을 더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내가 에디트에서 편집했을 때만 세이브를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았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imported reference 이제 없어졌죠? 예, 왜냐면 마지막에 그거는 임시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의 기본적인 것까지 다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른 데이터베이스들,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한 수집 방법을 다 보셔야 되는데 요거를 다 같이 하게 되면은 시간이 2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캡처를 다 떠났어요. 그래서 캡처된 방식대로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은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해요.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그 학술 자료를 내보내서 저장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 엔드노트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베이스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굉장히 다 펌메드랑 유사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검색을 하시고 그 결과에서 내가 수집하고자 하는 레퍼런스의 개수를 선택합니다. 레퍼런스 몇 건을 수집할 건지. 그 다음에 메뉴명은 조금씩 달라요. 뭐 익스포트를 쓸 수도 있고 아까 펌메드는 사이테이션 매니저라는 명칭이었죠. 그래서 그 각각의 메뉴명을 누르시게 되면은 파일을 내보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내려받은 파일을 그냥 실행만 하시면 아까 펌메처럼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순서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은 DB별의 성격을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데이터베이스별 성격명을 좀 들으시고 이 데이터베이스 나도 써봐야 되겠다 검색해 보시고 수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EMBase라는 데이터베이스는 펌메드랑 유사한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펌메드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만들었고 EMBase는 엘세비어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클리니컬 키 갖고 있는 회사예요. 자, 이 두 개는 서로가 갖고 있는 그 정보의 범위가 조금 달라요. 둘 다 매들라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검색은 할 수 있는데 EMBase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저널들이 있어서 조금 더 유럽 쪽의 데이터를 좀 갖고 있다고 하면은 펌메드는 조금 더 북미 쪽의 데이터가 좀 치중되어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검색을 해야지만 미국 쪽과 유럽 쪽의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커버할 수 있어서 동시에 활용하시는 게 좀 좋고 요 EMBase에서는 요 익스폴트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메뉴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엔드노트라 명칭이 다 보이게끔 되어 있고 요 순서대로만 진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실행만 하시면은 정보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는 이제 클레리베이트라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CI 등급의 저널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저널들을 관리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임팩트 팩터, 저널의 영향력 지수도 이 회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도 엔드노트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당연히 익스포트란 메뉴에 가게 되면은 엔드노트란 메뉴가 바로 맨 위에 나와요. 그래서 엔드노트 데스크탑을 눌러서 실행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웹 오브 사이언스는 SCI급 저널들만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되고 전 주제 분야를 다뤄요. 그래서 의학 쪽만 생리학 쪽만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보실 수 있게 되고 사실상 제일 많이 쓰시는 기능은 해당 아티클의 피인용 횟수, 이 아티클이 얼만큼 인용이 되었는가를 볼 때 가장 많이 쓰긴 하시는데 SCI급 저널들 내가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요 DB를 쓰시면 좋습니다. 네, 스코프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역시나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엘세비어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요것도 웹 오브 사이언스랑 기능이 비슷해요. 어떤 기능이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티클의 피인용 횟수, 요건 2,400건 정도 피인용됐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피인용 횟수를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인데 웹 오브 사이언스는 SCI급만 갖고 있다고 하면 스코프스는 스코프스의 등재지라고 해서 별도로 또 관리를 해요. 그래서 서로 좀 영역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스코프스도 전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할 같은 경우는 오늘 그 교육 신청하신 분들 중에 간호학 관련돼서 전공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간호학 전공들은 이 데이터베이스 꼭 같이 보셔야 되세요. 국내 문헌만 검색할 거면 상관없는데 해외 간호학 관련된 것들에 대한 학위 논문, 학술 자료, 그다음에 그 컨퍼런스 자료들까지 이 시날에 다 모여져 있습니다. 여기 시날을 검색을 안 하신다고 하면 간호학 연구에서는 굉장히 바이어스가 많이 발생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여서 이용하시면 되겠고 코크란 라이브러리는 이제 체계적 문헌 고찰이 완료가 된 문헌들이 모여져 있는데 코크란 그룹에서 진행한 SR 문헌들이 여기 코크란 리뷰지에 모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RCT들의 트라이얼스 문헌들이 여기 트라이얼스라는 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코크란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 탭별로 별도의 DB예요. 그래서 각각의 탭별로 각각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6개의 DB가 다 받아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탭마다 들어가셔서 따로따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으셔야 되세요. 나는 RCT를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트라이얼스 탭에 들어가셔서 받으셔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는 이제 국내 DB인데 이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는 검색을 하시고 나게 되면은 내보내기란 버튼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 내보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서지 정보 내보내기란 팝업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내보내기 형태를 엔드노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 쪽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파일이 다운로드되고 그 파일을 열기만 실행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도서 홈페이지 들어갔던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도서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상단에 서치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상단에 서치에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고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총 78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탭 메뉴로 주제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국내 DB 탭을 누르시면 되겠어요. 국내 DB. 자, 국내 DB를 누르시고 가장 아래쪽에 RISS 리스가 있는데 이 옆에는 URL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URL 버튼 클릭. 여기 리스라고 되는 요 이름을 클릭하시면은 다시 요 페이지로 와서 여기서 또 URL 한 번 더 누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URL 버튼 바로 누르시면 되세요. 자, 리스는 캐리스 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국내의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면서 국내의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석박 과정에 계시는 분들은 기존에 출간된 학위 논문들을 반드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는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검색하시는 거는 뭐 원하시는 키워드 아무거나 검색을 하시면 되겠어요. 검색은 역시나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아무거나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기본이 통합 검색입니다. 통합 검색은 각각의 유형별로 3건씩 보여줘요. 학술 논문 3건, 학위 논문 3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거든요. 이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아티클 들어가서 보시면 되세요. 뭐 저는 이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아티클 하나 들어가 볼까요? 아무거나 아티클 하나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역시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아티클의 아래쪽에 가시면은 이제 초록 정보들이 있으니까 초록 정보들까지 쭉 보시게 되겠죠. 쭉 보시고 나서 원문을 보고 싶다? 그럼 여기 원문 보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보기 아이콘을 통해서 원문을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다 이 정보들을 보고 수집을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이 원문 보기 우측에 보시면 내보내기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내보내기 아이콘은
아티클 타이틀과 아티클 수록 정보 아래쪽에 있어요. 또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팝업창이 나타나요. 팝업창이. 자, 이렇게 내보내기 버튼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타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로 제일 첫 번째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엔드노트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서재 정보 형식은 그냥 올 체크되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역시나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텐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그대로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열려져 있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역시나 서머리 탭에서 정보 보실 수 있고 에디트 탭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이 들어왔는지 다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잘 들어와지시죠? 예. 근데 이제 아마 들어와지는 게 뭐 정상적으로 대부분 다 들어오실 텐데 가끔 가다가 이 리스 같은 경우는 초록 정보들이 깨져서 들어와요. 깨져서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막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특수 문자 형태로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글이 아예 안 보여요. 예, 그런 경우들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편집을 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편집하면 되냐면은 내가 만약 한글이 다 깨졌다. 한글이 다 깨져서 들었다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드래그해서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로 그냥 잘못 들어온 정보 다 지워주시고 제대로 된 정보는 여기 리스 사이트에 아까 가게 되면은 아래쪽에 국문 초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네, 그대로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엔드노트로 와서 다시 여기다가 붙여넣으면 되는데 붙여넣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컷, 카피, 페이스트 다 기능 지원해요. 그러니까 일반인 워드에서 편집하는 기능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이렇게 한글 초록도 다시 국문 초록이 잘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세이브 버튼 누르시면 되고 세이브를 잊었더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다른 메뉴로 가게 되면은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저장하겠냐고 물어보거든요. 예스 누르게 되면은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쁘게 한글 초록이 잘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내 문헌 같은 경우는 잘 들어와졌는지를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이제 국내 문헌들은 수집을 하시면 되겠고, 국내 문헌들 중에서는 이제 뭐 KMBS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에 내가 보는 저널들이 들어와 있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저널들은 내가 해당되는 저널 페이지에 가셔서 직접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저널 페이지들도 대부분이 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엔드노트라는 걸 지원을 해요. 그래서 메뉴명은 조금씩 달라요. 뭐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익스포트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고 뭐 스프링거 같은 경우는 사이트 아티클 뭐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은 다른데 대부분이 내보낸다, 인용한다의 의미의 용어들을 쓰고 있는 메뉴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엔드노트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엔드노트라고 써 있는 메뉴를 선택하시고 파일을 내보내시면은 아까 펀매드랑 동일하게 파일이 다운로드 될 거고 받은 파일을 실행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자원들이 전자 형태여서 다 이렇게 자동으로 들으면 참 좋은데 검색이 되는데 검색했는데 결과가 없을 수도 있고 웹페이지 정보를 그대로 갖고 싶을 때도 있고 책으로 된 실물 자료를 갖고 오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직접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에서 직접 만드시는 방법은 상단에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보시면은 뉴 레퍼런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팝업 창이 하나 등장하게 되고 여기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레퍼런스 타입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기본은 저널 아티클로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형태에 맞춰서 타입을 바꿔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자명 입력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세요. 저자명을 입력할 때 보시게 되면은 한 줄에 한 명씩의 저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한 줄에 여러 명의 저자를 쭉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러 명을 쭉 입력하면 그 사람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7명을 한 줄에 입력하면 그냥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에 한 명씩 엔터를 내려가면서 써주시면 되겠고 이름의 입력 순서는 성, 이름. 제 이름이 이승재 같은 경우는 2, SJ 또는 2, 승재 이런 식으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기간 저자명, 풀네임이 좀 긴 기간 저자명 같은 경우는 그 풀네임을 다 입력을 하시고 가장 끝에 컴마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만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책 정보를 입력한다거나 또는 뭐 웹페이지를 입력한다 할 때 필드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아까 기억하듯이. 그러면 그 모든 필드 다 입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아요.
그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넣어놔야 내가 나중에 인용할 때 잘 표현이 될 거니까 기본적으로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입력을 하되 내가 추가적으로 어디셔널하게 더 넣고 싶다는 게 있으면 더 넣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넣고 싶은 거를 내가 기본적으로는 요구하는 것들을 넣는데 뭘 요구하는지를 일단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써놨어요. 우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들은 책과 책의 일부 섹션 그리고 웹페이지 형태인데 이 책과 일부 섹션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세요. 챕터가 있는 책은 북 섹션으로 하시는 거고 챕터가 구분이 안 되는 책은 그냥 북 형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대부분 의생명각은 이제 챕터로 구분된 도서가 많기 때문에 이쪽을 좀 많이 활용하신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예시로 웹페이지 하는 걸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웹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들이 좀 요새 많이 인용하시는 쪽으로. 우리나라 통계청 사이트에 한번 가서,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아무 통계 내용이나 일단 들어가 볼게요. 뭐, 오늘은 이게 뭐, 내용이 막 중요한, 뭐 어떤 정보다 뭐 이런 게 아니라서, 사망 원인 통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로딩이 될 거고, 그럼 이 로딩된 자료를 갖고 내가 인트로덕션에 이 통계 자료를 인용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통계 내용을 인용하고 싶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메뉴에도 엔드노트로 가져가는 방법, 그러니까 가져가기라는 거 메뉴가 없어요. 파일로 내려가는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내가 엔드노트에 심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상단에 있는 뉴 레퍼런스를 클릭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뉴 레퍼런스 클릭을 일단 해볼게요. 자, 뉴 레퍼런스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요 팝업 창에다 제가 한 번씩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팝업 창만 띄워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이 레퍼런스 타입이 저널 아티클로 기본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셔서 쭉 수많은 형태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걸 다 쓰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전 주제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뭐 아트워크 이런 건 저희 쪽에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쓰게 되고 제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은 웹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요걸 바꿔주는 이유는 요걸 바꾸셔야지만 입력할 수 있는 필드들이 요 정보 형태에 맞게끔 다 변경이 돼요, 자동으로. 이런 정보들을 넣어라라고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자는 누가 될까요? 요 페이지의 저자는. 일단 통계청이 되겠죠? 그래서 통계청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연도는 언제가 될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좀 키워볼까요? 조금씩 키워지네요. 네. 여기 자료갱신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너무 키웠네요. 네. 자료갱신이라고 보실 겁니다. 이 자료갱신이 2023년이 됐죠? 그래서 2023년에 만들어진 자료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연도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돼요. 제목은 뭐가 될까요? 뭐 통계 목록, 주제별 통계, 뭐 여러 가지 제목이 뭐 떠오를 수 있는데 이 페이지를 대표하는 제목을 넣으셔야 되세요. 왜냐? 이제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내가 인트로덕션에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 다른 연구자가 그 내용을 읽고 나도 그 정보 한번 보고 싶어. 그 통계를 보고 싶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통계청의 2023의 타이틀을 구글에다 막 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은 이 페이지로 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인 바로 요게 됩니다. 사망 원인, 백사 항목, 성연령 5세별, 사망자 수, 사망률. 요게 제목이에요. 요게 가장 요 페이지를 대표하는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요 페이지를 제목을 그대로 타이틀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스 퍼블리시다 퍼블리청은 어떻게 될까요? 통계청에 대한 출처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퍼블리청 통계청이 되겠고, 통계청이 여기가 지금 서울로 잡혀져 있는데 어디로 잡혀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서울로 넣어볼게요. 그다음에 어세스 이어는 내가 언제 이 페이지를 받는지를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쓰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 날짜에는 지금 요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통계가 또 새롭게 자료가 갱신이 되게 되면 이 페이지 내용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24년도에 봤을 때는 여기까지의 통계를 확인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사실 URL이죠. 웹페이지에서는 이 URL 정보만 새로만 적어두면은 그냥 URL 정보 치고 들어와 주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URL은 통계청은 여기에 보면은 주소 출처가 있습니다. 예, 주소 출처를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URL 정보를 요 페이지 URL 정보 딱 줘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두면 돼요. 요거 그대로 복사. 여기도 보면 출처라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요 제목이 이렇게 맞게 되겠죠. 사망 원인 통계라고 써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사망 원인 통계하게 되면은 이 수많은 것 중에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좋겠죠. URL 붙이시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제목을 디테일하게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사망 원인 통계 하시고 추가를 이렇게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딱 명확하게 뭔가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인용하세요라고 제시된 게 없으면은 내가 최대한 다른 연구자 여기를 잘 찾아올 수 있게끔 적어주는 거예요. 쉽게 보면 내가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요? 우리 주소를 상세한 정보를 더 줄수록 찾기가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다 적었으면은 세이브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세이브 버튼 누르시고 팝업창을 이제 닫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내가 열어놨던 엔도트 라이브러리로 새롭게 하나가 추가됐을 텐데 통계청 이렇게 추가됐죠? 여기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잘 입력이 됐을까 궁금할 수 있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썸머리 탭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프리뷰 탭이 있어요. 요 프리뷰 패널이. 요게 프리뷰 패널이 만약 안 보이시는 경우들은 요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시거나 이렇게 아예 내려가 있어서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요거는 우측에 있는 꺽쇠를 누르셔도 올라오게끔 되어 있고요. 또는 여기 경계선에 마우스를 두시고 쭉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요게 뭐냐면은 내가 요 레퍼런스를 논문에 인용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를 미리 볼 수 있는 창이에요. 보면은 통계청에서 했고 타이틀이 요거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만든 자료인데 오늘 인용을 했고 available from 해서 요 URL입니다. 요 URL을 그대로 치고 들어가면은 아까 제가 봤던 페이지가 열리면 되겠죠? 라고 했는데 잘 열리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웹페이지 인용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전에 쭉 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설명했는데 구글은 왜 이야기 안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글은 이제 쉽게 보시면은 웹 검색 사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인 형태만 갖고 있으면 다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형태만 있으면 다 갖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전 주제 분야에서 많은 아티클들 갖고 와서 굉장히 좋아 보여요. 하지만 단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요새 가장 이슈가 많은 부실 의심 학술지라고 해서 저희 도서 홈페이지에도 관련된 정보들은 있는데 어디 있냐면 네, 여기 상단에 리서치 메뉴에 가시면은 논문 작성 가이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논문 작성 가이드에 가시게 되면은 부실학술지라는 탭 메뉴가 있어요. 여기 가시게 되면은 부실의심 학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널 자체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요. 이 저널이 정말 영향력이 있고 신뢰도가 높고 근거 수준이 높게 잘 평가가 되고 있는 저널 학술지인가?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굉장히 검토가 잘 되고 있는 학술지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의 학술적인 활동을 빌미로 해서 연구자들의 학술 논문을 이렇게 뺏어가거나 또는 APC, 여러분들이 내는 어떤 비용에 대한 것들을 탈취한다거나 이런 학술지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학술지들도 계속 아티클이 등재가 되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구분 안 합니다. 그냥 학술적인 형태만 갖고 있으면 인라드 구조만 갖고 있으면 막 긁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아티클이 과연 좋은 아티클인가 안 좋은 아티클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또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인용 횟수가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인용 횟수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따지는 인용 횟수는 아니에요. 예, 구글에서 알고 있는 알고리즘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용 횟수만 보고 바로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 아티클에 대한 정확한 평가, 이 학술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갖고 오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글은 좀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전에 설명을 안 드렸던 거예요. 근데 다만 그러면 구글을 쓰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구글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우선적으로 검색을 하시고 내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면 보완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쓰시는 걸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먼저 정보를 갖고 오고 내 주제 분야에 맞는
그 다음에 더 어디셔널하게 필요한 정보들을 구글에서 갖고 오시는 걸로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순서를 학술 DB 하시고 구글로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도 역시 엔드노트로 정보를 갖고 올 수는 있는데 구글 학술 검색 들어가시면 좌측 상단에 이렇게 선 3개가 그어져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메뉴가 많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서지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엔드노트에 인용 정보 가족의 링크를 표시합니다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링크를 표시하는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에 엔드노트로 가족이라는 이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은 생성 안 돼요. 요 작업을 하셔야지만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생성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거 클릭하시면은 파일 다운로드되고 받은 파일을 열리기만 하시면은 반입은 잘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고 수집을 할 때 전월명이 안 들어와요라고 하신 경우가 간혹가다 있으세요. 어디냐면은 아까 저희 이렇게 이제 수집이 됐을 때 요 에디트 탭에 들어가면은 저널이란 요 부분이 있는데 구글에서 수집했을 때 저널이라는 항목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가끔 그러세요. 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순서대로만 진행을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필터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만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네, 엔드노트 온라인 서치 항목은 이거는 이제 엔드노트를 계속 메뉴를 보시다 보면은 이제 좀 눈이 조금 이렇게 시야가 트이면서 좌측에 온라인 서치라는 항목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펌메드가 있네 이렇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상단에 보시게 되면 검색창에 all reference라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를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정보랑 매칭된 게 이렇게 검색돼서 내 레퍼런스 개수가 많을 때 여기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요 펌메드 NLM을 누르는 순간 검색창이 펌메드 NLM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검색창이 달라져요. 여기서 직접 검색을 하셔서 내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여기서 검색된 정보는 펌메드의 정보를 검색해와요.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펌메드 사이트 안 열고 그냥 여기서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순서대로 쭉 정렬을 해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순서로 정렬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내가 넣은 키워드에 좀 더 정확도가 높은 결과들을 보고 싶은데 정확도 순서가 좀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일단 그게 단점이고 두 번째는 이게 검색 건수가 이게 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펌메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메시 키워드라던가 어떤 조합이라던가 이런 고급 검색을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굉장히 단순한 검색들은 매칭을 좀 해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검색 건수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얘는 자체는 엔드노트는 수집을 하는 툴이지 검색 툴이 아니기 때문에 펌메드의 기본적인 검색 기능을 완벽하게 다 갖고 올 수 없고 그냥 연결만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거는 뭐 내가 특정 논문 아티클 제목을 정확하게 안다. 그래서 그 아티클 하나만 갖고 오고 싶다. 이럴 땐 여기서 쓰셔도 되는데 그 이해는 이게 저도 잘 안 씁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넣어놓은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엔도트 클릭이라는 메뉴는 이 코페르니오.com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무료 그 플러그인인데 이제 엔드노트를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크롬을 실행하시게 되면 크롬에서 갑자기 우측 상단에 엔드노트 클릭을 활성화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라는 메뉴가 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거 활성화 안 하면 뭐 엔드노트를 못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하셔도 돼요. 이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옵셔널하게 쓰시고 싶으면 설치하시고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설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크롬에서 내가 이렇게 펌메드를 검색하게 되면은 요 PDF 보기 EN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원문이 바로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 웹상에서. 근데 이렇게 안 해도 저희가 여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요 자체가 지원하는 거는 그냥 오픈 어세스로 된 아티클을 바로 열어주거나 또는 엔드노트 내보내기 기능을 보여준다는데 저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측 상단에 엔도트 클릭을 설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면은 한번 해보시고 필요 없으면 지우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엔도트에서 레퍼런스 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이 6시 55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7시 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5분부터 시작할게요.